오늘은 부인과 질환 중에서 자궁경부 이형성증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낯설으시죠? 혹시 자궁경부 암은 익숙하신가요? 네. 이것은 자궁경부 암이 되기 전 단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질환이 어떻게 진단이 되고 어떻게 치료가 되고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정의는 HPV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종육에는 자궁경부암을 만드는 바이러스가 되죠.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자궁경부의 세포 혹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는 상태를 이형성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직의 상태가 자궁경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궁의 목 부분이라고 해서 자궁경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의 조직이 정상 조직과 종양 조직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경우를 이형성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팝스미어 검사라는 걸 하게 돼요. 주로 세포진 검사라고 얘기하고 자궁경부 세포 도말 검사, 혹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다 같은 검사입니다. 자궁경부 세포 조직을 솔로 채취를 해내요. 이렇게 살살살 긁어서 자궁경부 조직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육안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판별을 하는 거예요. 세포 조직의 핵이 어떤 모양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지, 정상 모양인지 혹은 모양이 좀 찌그러져 있는지, 색이 이상하게 변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판별을 해서 등급을 판정을 하고 또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은 PCR 검사라고 해서 어떤 HP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혹은 감염이 되어 있지 않은지, 저등급인지 고등급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16번, 18번, 31번, 52번 이런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양성이 나와도 꼭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이행되지는 않아요. 100%는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좀 높아진다는 거죠. 바이러스 활동이 심해지고 조금 더 컨디션이 안 좋다면은 이형성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진단을 할 때는 주로 1, 2, 3단계로 나누게 돼요. CIN, CI2, CI3 이 중에 한 단계로 주로 진단을 받으시는데, 요 이형성증이 되기 전 단계인 것 같아요.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이형성증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경우에는 아스쿠스 혹은 에이지쿠스라고 하는 단계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3단계 이상은 상피내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혹은 CIN3를 상피내암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간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로우실과 하이실이 있는데, 요 1단계 아래 요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로우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2, 3단계 이상이 섞여 있는 경우를 하이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형성세포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저등급인지 고등급인지 좀 애매하다 한 경우에는 ASCH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요 안에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경우에는 사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 상태를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어요. 바이러스 자체를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내 몸의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바이러스의 활동을 최대한 억눌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질염 관리입니다. 자궁경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HPV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게 돼서 이형성증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그만큼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소리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질염이 유발이 같이 되시게 돼요. 동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무색 투명하고 냄새가 없어야 되는 레인이 냄새가 생긴다거나 혹은 색이 투명한 색에서 갈색 혹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녹색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상상이 치즈처럼 좀 찐득찐득해진다, 이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검사를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그 항생제 투여 기간만큼 정확하게 지키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던지 내용을 해주시던지 혹은 복약을 해주시던지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좀 방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활에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팬티 라이너 하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식생활을 바꿔주시고 수면을 좀 충분히 취해주시는 등 질염 관리를 좀 빨리빨리 해주셔야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질염이 그대로 방치되면 바이러스가 활동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는 거겠죠. 바이러스 활동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과로를 한다거나 혹은 술 마시러 돌아다니는 등 유흥 같은 것보다는 먼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그리고 체력을 길러주는 운동을 좀 하시고 혈액순환을 좀 올려주게끔 하시는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해준다든지 내 컨디션을 좀 좋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 치료는 3단계 이상의 경우에는 다 이제 수술을 권유받으시죠.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이라고 해서 자궁경부를 이렇게 원추 모양으로 도려내는 겁니다. 그 세포가 이형성증이 생긴 부위를 한꺼번에 이렇게 떼내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자궁 밑을 받쳐주고 자궁을 막아주는 입구인 자궁경부를 도려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떨어지겠죠. 아래를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쿠스 1단계, 2단계의 경우에는 내 몸을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회복을 위해서 애쓰다 보면 자연적으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치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자궁경부와 생식기의 기능을 끌어올려주는 인맥상의 치매의 약침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체력이 지나치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좀 피곤하고 혹은 만성질환이 동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약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약의 경우에는 이제 만성 질병이 좀 계속 유지가 되고 항생제를 처방받고 사용을 해도 또 다시 재발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습열을 처리해주는 한약을 쓰게 되고요. 아랫배가 지나치게 냉하고 좀 혈액 공급이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하복부를 덮여주는 한약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부인과 질환, 그러니까 유산을 좀 했다든지 부인과 질환이 같이 있으신 경우는 어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혈들을 풀어내주는 한약을 쓰는 등 그때 환자분에 맞춰서 한약을 써드리면은 그만큼 생식기의 건강을 더 좋게 만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예방하는 이제 최근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성접촉을 하기 전에, 이전에 예방접종을 하는 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 12세 이상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님을 두신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만 12세가 되면은 자궁경부 이형성증 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바이러스를 다 커버할 수 있지는 않아요. 한 40여 종의 바이러스 가운데서 9종류 정도의 바이러스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고, 또 5년에서 10년간 주기적으로 접종을 해주셔야 효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면역력, 컨디션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20세 이상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자궁경부암의 경우에 조기에 발견되면 80~90%는 완치가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기에 검진을 하실 수 있도록 2년마다 한 번씩 꼭 검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궁경부 세포 도말 검사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내가 이형성증을 진단을 받았는데 혹은 만성질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이형성증이 진단이 계속 나와요. 이형성증이 있다 계속 나와요. 그런데 내 컨디션이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으실까요?